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일단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균형 잡기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일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 관한 얘기가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어제하고 오늘 느낀 부분, 어제 동영상을 조금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제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이게 균형 잡기 동영상은 매일매일 연결되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지난 동영상을 안 듣고 이 동영상만 들으면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기립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기립근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기립근 운동을 해봤거든요. 다시 그냥 그러니까 예상은 했어요. 이제 그저께 이제 시행착오를 해봤으니까 동일하게 이제 양팔을 막 같이 흔들면서 기립근 운동을 하니까 기립근 강화 운동이죠. 기립근 강화 운동. 기립근을 좀 센터에 박아 놓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워놓게 하는 어떤 기립근 자체를 강화시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제처럼 그렇게 막 운동을 했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운동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골반도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고 어깨도 움직여주고 허리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흥크러져 있던 어떤 물체, 신체겠죠. 신체를 어떻게 보면 좀 정돈된 형태로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어떤 뭐 발악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여튼 막 이렇게 좀 내가 기립근 척추 근육 경추와 요추, 그러니까 척추 근육이 뭔가 안정감이 없고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가 있었고, 그걸 제자리 갖다 놨더니만은 자꾸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어제 동영상에서 제가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죠?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하면서 그저께 데이터가 똑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똑같이 뭐 오른쪽 왼쪽 막 허리도 앞으로 뒤로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여튼 오른쪽 왼쪽 하여튼 대등하게 움직여 주는데, 단지 하나 차이는 이런 차이를 또 봤습니다. 그냥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할 때는 왼손에 이렇게 이걸 전화기로 보시고 이걸 왼손이라고 보세요. 왼손. 오른손 아닙니다. 이게 셀카 모드니까 이 왼손에 약간 전화기를 잡든지 아니면 이런 개념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이 약간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제 운동할 때는 잘 못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이게 왼팔을 약간 뒤로 예? 오른팔은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왼팔은 이제 문제는 기립근은 척추라고 있잖아요. 척추를 과감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왼팔은 약간 무게감을 주면서 이렇게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왼팔을 뒤로 던질 때는 확실히 이렇게 해주면 기립근이 약간씩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른쪽 등 근육이 세기 때문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왼팔을 뒤로 하겠다라는 거는 왼쪽 등 근육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약간씩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도 하고, 만약에 그냥 이게 없다라면 이제 이렇게 뒤로 할 때는 상관없어요. 오른쪽 왼쪽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앞으로 기울일 때에는 등 근육, 팔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등 근육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똑같이 일해버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왼팔을 좀 더 뒤로 이렇게 던져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까지 잡고 하면 좀 더 세게 돌아가겠고, 맨손으로 하겠다 그러면 오른팔이 뒤로 오는 것보다는
오른팔이 뒤로 오는 것보다는 왼팔을 좀 과감하게 뒤로 이렇게 던져주면 기립근도 강화되고 기립근 네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막아줄 수도 있으면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제 운동을 해봤습니다. 운동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들고 기립근 측면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모든 게 맞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립근 강화와 기립근 균형 잡기 측면에서 좀 맞아떨어진 구석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여전히 이제 운동은 이제 왼팔 기립근은 이제 왼팔 운동,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 이쪽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가 좀 지팡이 짚는 거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균형이 이렇게 기립근이 맞을 때 이래 보면 맞을 때도 왼팔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겨드랑이 운동을 하기가 좀 싫어져요. 기립근이 왼쪽이 돌아가 버리면 그 왼팔 운동 자체가 하기 싫어져요. 그죠? 기립근이 왼쪽으로 가버리면. 근데 기립근이 비슷하든가 균형이 맞다든가 살짝 왼쪽일 때 보면 왼팔 운동 해도 되거든요. 그때 보면 겨드랑이 힘의 차이를 이래 뭐 턱걸이나 할 때 이래 보면 확실히 왼쪽이 약하다고 조금이라도 약하다고 자꾸 느껴지니까 이럴 정도면 기립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확실히 아직도 왼팔이 가늘고 겨드랑이 쪽도 힘이 약하니까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거는 왼팔과 겨드랑이 쪽을 근육을 키워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제가 우산을 좀 바깥에 운동하러 갈 때도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그 우산을 짚고 다니기도 하고, 뭘 계속 전에처럼 뭐 계속 이렇게 우산을 짚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고 가는 길에 우산을 짚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집에서도 가끔씩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약한 게 확인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라면 세 가지입니다. 이제 기립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왼팔 운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겨드랑이 쪽, 왼팔 쪽을 좀 강화하고 겨드랑이도 강화해야 돼서 지팡이도 좀 짚고, 뭐 가끔씩 이렇게 철봉을 할 때도 왼팔에 힘을 더 주기도 하고, 또 오른팔 왼팔 이렇게 뭐 밀고 당기기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뭐 오른팔 7번 당기고 왼팔은 한 10번 당기고 오른팔 7번 밀고 왼팔은 한 뭐 10번이나 한 12번 뭐 13번 이렇게 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왼팔을 더 강화 운동도 해주고, 또 뭔가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싶으면 왼팔로 뒤로 당기기 합니다. 왼팔로 뒤로 당기기.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싶을 때 또 기립근 운동도 한 번씩 해주기도 하고. 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반대로 하면 되고. 근데 막상 닥치면 별로 잘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문제예요. 막상 닥치면 생각이 잘 안 난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게 미리 예상을 좀 해보고 예상 질문을 던져보고 또 거기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가 답변도 해보고 그렇게 해놓는 게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하여튼
자, 길이끈하고 왼팔, 왼쪽 가슴, 이건 조금 따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따로 봐줘야 된다. 왼팔,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는 계속 오른쪽에 비해서는 피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할 수도 없다. 먹히면 안 되고, 또 길이끈이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는 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하면 길이끈이 더 돌아가니까.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 얘기를 최근 한 몇 개 동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쯤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끝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오른손, 왼손에 200을 다시 찼어요. 자, 그냥 찼습니다. 근데 찬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차야 된다 해서 찬 게 아니에요. 차야 된다 해서 찬 게 아니고, 그냥 결과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냥 차고 싶어서 한번 차보니까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는데,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부자리 조정법, 어제 동영상에서 이부자리 조정법이라고 이제 동영상 찍어 보내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하여튼, 그리고 또 최근에 뒤로 뛰기나 뭐 이렇게 장갑막 운동, 뭐 X자 운동도 이렇게 하고, 뒤로 뛰면서 뒤로 뛰기도 많이 하고, 철봉 이런 것도 하면서 뒤로 하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갑막이 가득 들리면서 막 창자가 들리면서 위로 피가 너무 솟구쳐 올라오니까 손을 차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벗었다 이랬습니다. 벗은 지 이제 거의 한 2주 가까이 돼가 한 10일 넘었죠. 11일, 12일쯤 됐는데, 사실 안 차도 뭐 컨디션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안 차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진짜, 이건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큰 지장 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컨디션이 나빠서 찬 게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뭘 느꼈나 하면, 어제부턴가 약간 다리가 약간 무겁다. 그때 장갑막이 한참 올라왔을 때는 다리가 가볍고 다리가 자꾸 아프고 그랬어요. 다리가 가볍고 다리가 자꾸 아프고 그랬는데, 그저께 하고 어제 좀 극단적으로 다리가 조금 무거워지네. 무거워지네 이러면서, 무거워지면 뭡니까? 다리에 피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상하비대칭적으로 피가 좀 내려가고 있다. 그거는 또 장갑막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장갑막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요즘 한 며칠 동안 장갑막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은 또 없었거든요. 왜 그런가? 이부자리를 뺐으니까. 그 이부자리의 높이가 제가 뭐 막 많이 높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범위불 하나를 이렇게 어제 동영상에처럼 3단으로 이렇게, 이제 2단이죠. 사실 2단인데, 무릎 올리고 횡격막 올리고 이랬는데, 그걸 해놓고 이제 자는데, 그게 의외로 이제 다리에 있던 피, 아랫배에 있던 피, 이걸 윗배, 그 상체 쪽으로 피가 계속 흘러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장갑막 운동을 하고 뒤로 많이 뛰기도 하고, 뭐 턱걸이도 좀 제법 많이 해보기도 하고, 장갑막에 자극을 주는, 이렇게 이 등을 막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막 벽에다가 쿵쿵 이렇게 좀 누르기도 하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들려서 이제 이부자리를 뺀 지가 이제 거의 한 5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일, 6일 이 정도 됐는데, 이제 그게 약발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피가 이제 점점 그 세력을 잃으면서 다시 뭔가 밑으로 살살 내려가고 있다라는 징후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이거 이부자리를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부자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양손에 200을 찼다고 했잖아요. 그죠? 차고 나니까 이제 피가 좀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다리도 약간 가벼워지고, 손목을 차면 다리에 있는 피가, 창자 아랫배에 있던 피가 조금씩 올라와요. 물론 또 장갑막이 또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이부자리도 깔고 손목도 찰 거냐? 그러면
원래 내가 일주 전에 경험했던 그 상황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고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가 두 가지를 혼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두 가지를 혼용하든가. 일단 가장 단순한 답은 이런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8시간 정도 누워 있는다. 잠자면서. 물론 잠을 8시간 잔다라는 건 아닌데, 자봐야 6, 7시간 자겠죠. 근데 하여튼 6, 7시간 잠을 자고 1시간 정도 어떻게 뭐 낮에 누워있든 어떻게 하든 한 8시간 누워있는다. 그러면 8시간 동안 이부자리를 깔고 있으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손을 차지 말 건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손은 벗고 이부자리를 깔고 살 건가? 네. 남아있는 인생 동안. 뭐 그것도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손을 적당히 차고 이부자리를 깔지 말까? 자,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잡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건 지금 뭐 200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150이 필요한지 100이 필요한지 이것도 아직 결정을 못하게. 저희 아내는 230을 차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230이 좋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0이 약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찾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한 5분 있다가 찾는데 그 약간 피가 올라오니 머리도 약간 띵하고 또 한동안 한 5일 동안 내려갔던 피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양손에 이제 200을 차면 400g이 양손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허리에서 다리에서 피가 자꾸 복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이게 적응이 되면 또 몰라요. 적응이 되면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약간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200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아주 한 100좀 찰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중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밤에 그냥 이부자리를 깔고, 낮에는 그냥 손에 차지 말고 살까? 아니면 그 혼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혼용을. 뭐, 밥에 이부자리를 깔고 손에 양손에 한 50g만 찬다.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근데 이게 200g이라는 건 꽤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걸 찼다가 벗었다가 이러면 좀 몸이 약간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이 50g을 찼다가 벗었다 이거는 큰 영향은 없어요. 큰 영향은. 근데 200g은 제법 무게가 나가는 중량이거든요. 200g은. 200g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큰 충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좀 찼다가 또 필요해서 좀 벗었다.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요동을 친다고 해서 큰 요동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경험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건데, 저 다 벗었는데 다시 찼다. 이거 실패로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실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이건 필요에 의해서 찬 거지, 실패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안 찰 수도 있어요. 안 찰 수도 있어요. 이부자리 깔고 자고 안 차고 다니면 그럼 그건 성공이냐? 그런 게 아니고, 손해라는 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또 이부자리 조정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좌우 비대칭이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면 위로 피가 안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 문제 때문에 위로 머리 꼭대기로 피가 못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면 결국 상하 비대칭도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상하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부자리 조정법으로 해결해 버릴 건가? 아니면 손에 차는 중량으로 해결할 거냐, 이부자리를 안 하고.
아니면 이게 두 개를 적당하게 혼용을 하면서 내 몸에 최적의 상황을 한번 그때그때 맞춰 볼 거냐. 자, 이런 싸움이지. 이게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부자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200도 이거 지금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냥 차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좀 벗고 싶어요. 한 100 정도로 줄이고 싶든가, 한 150으로 내리고 싶든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변화된 걸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이해하시라고,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지금 최대한 제가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균형 잡기 동영상은 이제 처음부터 대사정문부터 이렇게 뭐 보충부터 시작해서 다리 어긋난 거 뭐 길이껏 맞추고 왔던 그 모든 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또 연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찾아왔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든 여러분한테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의 것을 주고 사람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나도 막, 그래, 자꾸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 뭐 사실대로 얘기한다, 이런 말 하는 게, 저도 제 자신한테 진실된 모습으로 자꾸 얘기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고, 또 그걸 사람들 앞에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자꾸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자꾸 제 스스로 자꾸 다짐하는 겁니다. 제가 진실되다고 해서 진실되시겠습니까? 근데 입으로라도 자꾸 내뱉는 거죠. 내뱉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어제하고 큰 변화 없습니다. 지금 옆구리가 지금 어제 250에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230인가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뭔가 오른쪽 다리하고 오른쪽 요 골반 쪽이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이제 약간 뭐가 쪼여드는 느낌 있잖아요. 쪼여들면 그 피가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에 차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피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전보다는 골반이, 전에 한번 거울을 저희 아내가 전신 거울을 제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딱 보여줬는데 골반이 오른쪽으로 훅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진짜 거울에 눈을 딱 보니까 그냥 골반이 오른쪽 툭 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왼쪽으로 또 다시 당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훅 나가 있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거의 제자리 오고 있다, 오고 있고, 그 중량이 지금 250에서 220까지 떨어졌으니까, 점점, 옆구리가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이 이렇게 옆구리나 다리 쪽이 자꾸 불편해지고, 혹은 여기 골반 쪽, 혹은 하여튼 허벅지 안쪽, 뭐 이런 쪽으로 약간 불편했다. 약간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아픈 게 자꾸 나타나면 그 피가 빠지는 현상이에요. 피가 빠질 때는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막 그래요. 그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피가 부족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피가 많을 때는 묵직해지거나, 좀 부담스러워지거나, 그냥 꽉 찬 느낌이 들죠. 피가 부족할 때는 비어 있으니까 좀 따끔따끔하고, 그죠? 저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요. 오늘 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균형 잡기,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이 동영상이 바른 동영상이고 진짜 좀 옳은 동영상이라면 결국은 나중에 많은 분들이 보겠죠. 보겠고 또 그런 분들한테 또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